자, 39페이지로 가세요. 39페이지. 자, 여기도 뭐 별로 이게 개념이 중요한 건 없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독립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필기는 간단하게는 하고 갈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 자, 새로운 내용 없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란 뜻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 요 정도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 우리가 경우수 구할 때 분류하거나 완성된 숫자가 나오면은 덧셈하는 합의 법칙을 쓴다 그랬잖아. 그거의 그냥 확률 버전이야, 확률 버전. 어차피 확률도 분모 분자에 경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하거나 아니면 완성된 확률 값이 나오면 그냥 덧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의 확률 버전이다. 이 정도만 그냥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덧셈 정리 이쪽 내용은요, 거의 문제에서 우리가 써먹을 일이 없는 게 한번 봐봐봐. 덧셈 정리가 뭐가 덧셈 정리냐면 이런 게 덧셈 정리래. 합사건의 어떤 확률을 갖다 구할 때 A 사건의 확률을 갖다 구하고 B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교사건의 확률을 갖다 이렇게 뺀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어떤 확률 하나를 구하는데 왜 귀찮게 분수식인 확률을 3번 계산하냐고. 그냥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수 NS분의 NA 합 B, 요거하고 같은 말이지. 확률의 수학적 정의가 경우수분의 경우수니까. 그러면은 분모의 경우수 하나를 그냥 이렇게 딱 떡하니 전체 경우수 넣어 놓으시고요. 그다음 분자를 그냥 경우수로 계산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NA 더하기 MB. 그 배반 사건이 아니라면 교사건의 경우수를 빼는 거니까 NA 교B.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모인 NS를 이렇게 찢어 놓은 게 지금 덧셈 정리야. 근데 분수식을 갖다 3번 계산하지 말고 분자 분모를 딱 한 번씩 자연수로 계산해서 나누는 게 편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지.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알겠지? 거의 안 쓰여 얘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니 그러면 이 공식은 알아서 뭐 하냐? 그 단순히 확률 계산할 때 쓰여요. 단순 확률 계산할 때. 자, 이때 단순히 또 확률 계산할 때 쓰이긴 쓰이는데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써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이 경우수하고 확률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 벤 다이어그램이나 벤 다이어그램. 아니면 집합에서 연산 법칙 있지. 이 두 가지를 아까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법칙이 집합에서 뭐야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 사건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는 거 그 공식이 이게 요 한도 내에서만 그냥 알아두시고 실제 문장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막 이렇게 우리가 전체 경우수나 이런 걸 나누어서 문제를 풀 때는 안 씁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연수분의 자연수 딱 한 번 계산. 알겠지? 자, 이거 바로 그냥 적용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풀 때 쓰라고 이럴 때. 봐봐. 204번.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그냥 선생님하고 그냥 확인해 볼게요. 아니 뭐 이런 게 4점짜리로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봐봐. 어떻게 푸는지. 자, 여기 지금 확률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확률 구하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썼던 이게 단순 확률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 말은 없고 그냥 확률 몇 개가 주어지고 또 다른 확률 구하는 거. 자,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이 될 때는 거의 또 되기도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게 최고야. 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A 교 B 여랑 그 다음에 B 교 A 여지.
이거를 집합에서 배웠던 차집합으로 바꾸면 안 되나? 된다니까.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확률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딱 여기다 그려 놓으시고요. 우리가 그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쓸 때는 여기가 전체 U를 갖다 쓰는데 얘는 확률이니까 여기를 1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1 이렇게. 근데 귀찮으니까 PA에서 P 쓰지 말고 그냥 A, B 이렇게 열어놔. 이걸 확률로만 읽으시면 돼요. 확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확률에서는 차사건이란 용어를 쓰진 않아 원래. 차사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어떻게 봐도 된다고? A 차 B로 봐도 돼요. 집합에서 차집합처럼. 얘는 B 차 A. 어차피 선수용풀이 보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누가 아무도 태클 안 걸어. 그럼 A 차집합 B의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6분의 1. 그럼 A 차집합 B가 여기 아니냐 여기? 여기가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6분의 1 쓰면 돼 이렇게.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의 확률. B 차집합 A면 여기네. 여기도 6분의 1. 뭐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합집합이라고 읽어도 돼 그냥 귀찮으면. 합집합의 확률이 3분의 1에 6분의 4지. 이 새끼 3개 더하면 6분의 4야. 그럼 가운데 얼마야? 6분의 2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집합하고 똑같기 때문에 되게 재밌잖아. 그럼 답이 나왔는데요. 교사건의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 이런 게 사전자료 나온답니다. 이거를 확률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걸로 풀려면 조금 복잡하긴 해.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이렇게. 꼭 명심해. 뭐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잘 쓰셔야 돼요. 자, 됐음. 자, 그러면 약간 머리 쓰는 문제일까? 하나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연습 문제로. 아,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 같아 이거. 좀 풀어봐. 208번. 어디 파이널에 나왔던 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은 이유가요. 딱 개념 문제야. 개념. 정말 딱 전체 경우 수분의 특정 경우 수가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이고 그 다음에 야 경우 수가 뭐 분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음수가 나올 수도 없고. 자, 그 딱 두 가지만 알면 사실 풀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보면 사실 좀 당황하긴 해요. 표본 공간이 아까 뭐라고요? 집합에서?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요 새끼의 경우 수 얘가 이게 전체 경우 수야. 전체 경우 수. 우리 아까 확률 계산할 때 요 놈이 전체 경우 수 딱 썼을 때 요게 전체 경우 수라고 요게. 자, 딱 두 개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2배 관계래. 뭐 이거는 여기서 답을 구할 수는 없지. 자,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박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여기에서 사실 그 뽑아내기가 이게 쉽진 않아. 계속 쳐다보면 언젠간 보이겠지. 이게 잘 보시면은 앞에 거는 경우의 수야. A 사건의 경우 수. 즉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확률이잖아. 그러면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얘는 자연수일 가능성이 높죠. 자연수나 또는 정수. 그 다음에 확률은 보통 분수지. 자연수랑 분수를 더해서 3분의 20이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은 여기 있는 3분의 20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풀 수 있죠. 이게 3분의 2를 더한 거죠 이게. NA가 그냥 얼마인 거야? 그냥 6인 거야 6. PB가 얼마인 거야? 그냥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인데 지금 미지수는 2개고 답이 나오잖아.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요거를 뽑아냈어야 됩니다. NA가 자연수 정수니까 6. 얘가 7이면 여기가 3분의 1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마이너스가 확률 생겨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딱 한 쌍밖에.
그리고 PB가 3분의 2. 그럼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PB가 3분의 2니까 요 2 넘기면 PA는 얼마야? PA는 그냥 3분의 1이지. 이건 아예 벤 다이어그램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저기서 바로 답을 갖다 다 구할 수 있다고요. 야, 그럼 거의 이제 끝났어. 자, 이때 NS를 갖다 또 구하래. 헷갈리게 하고 있죠. NS는 어떻게 구하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구한 PA가 3분의 1일 때 특정 경우수가 6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NS를 갖다 구할 수 있죠. 동그라미 치고 빼올게요. NS분의 NA가 이게 PA의 정의다. PA. 그럼 전체 경우수는 모르는데 하여튼 분자에 들어갈 A 사건의 경우수가 6개고 이때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NS가 18 나오네. 18. 됐냐? 그 다음 뭐 구하는 거야? PA 아까 구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답입니다. 완전히 개념 문제야 이거는. 개념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개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뭐뭐뭐를 만족하는 사건의 개수 구할 때 뭐의 개수 구해야 된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야 됩니다. 이건 거의 같은 취지의 문제야.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두 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3분의 얼마야? 55냐? 3분의 55가 답이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뒷페이지. 뭐 이어서 쓰셔도 되고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자, 아까 덧셈 정리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사건의 확률. 자,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수 구하는 것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에다 뭐라고 일단 크게 써놓으시냐면요. 1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제발 좀 써놔. 재수 안 하려면 꼭 이거 써놔요. 내가 어떤 사건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A의 특정 경우수가 너무 많아. 그럼 보통 우리가 여사건 생각하잖아. 그때 계산한 다음에 꼭 뭐에서 빼라고? 이래서 빼라. 이거 써놔. 왜 그러냐면 문제가 간단하면요. 한 세 줄에서 끝나면은 이게 까먹을 리가 없는데 보통 4점짜리 어려운 거 풀이가 겁나 길어. 여사건도. 막 계속 막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뭐 한다는 걸 까먹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있다는 걸 까먹고 이 새끼를 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식이면 괜찮아. 보통 오답이 없어요. 평가원 시험에는. 뭐가 가장 두려운 거야? 주관식에 P 더하기 Q 갖고 하세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그냥 다 구해놓고 틀리는 거니까 제발 이거를 갖다 여기다 별표 쳐놔. 저것 때문에 재수한 애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써놔. 그 전에도 말했지. 그 고3 작년에도 내신 시험을 확통을 3학년 때 보는 학교가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또 두 명이 틀려고 오더라고 요거 1 마이너스. 지도 무서워 막 왜 이러죠 제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딱 머릿속에 처음 배울 때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그래서 꼭 여사건 하려면 옆에다가 계산하기 전에 1 마이너스 쓰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사건을 갖다 사용하는 경우를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여사건을 쓰는 경우 중에 이거는 경우수 할 때 했어요. 100% 쓰는 경우가 어느 경우라고? 이거 딱 나오면 무조건 얘는 여사건 쓰는 거야. 아니고 아니다. 제발 좀 기억합시다. 뭐뭐가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100%야. 100%. 수학에서도 이게 100%가 별로 없는데 이거 100%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100%는 없어요. 보통 여사건을 생각해 보는 건데 꼭 여사건으로 안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적어도란 표현이 나올 때. 보통 여사건 쓰면 편하긴 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뭐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또는 뭐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선생님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정리가? 아니, 이상도 여사건이고 이하도 여사건이 뭐야? 출제자가 이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뭐야? 이상이 열나 많을 상황에서 이렇게 내고 이하가 많을 상황에서는 그냥 이하로 내서
둘 다 anyway 뭘 생각해 보란 얘기야? 반대가 더 적을 수 있음을 생각하란 얘기지 꼭 100% 여사건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랑 B가 다르다란 표현 나오면 보통 같다로 푸는 게 빨라. 뭐라고? 다르다가 나오면 같다로 푸는 게 빠릅니다. 이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두 개가 같다로 푸는 게 더 좋다고. 얘도 100% 아님. 보통 이렇게 푸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못한 게 네 번째인데, 여기가 살짝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는 있어. 곱이 0이다가 나오면 곱. A 곱하기 B가 0이 나오면 그냥 해석을 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지. 그럼 A가 0일 때 구하고 B가 0일 때 구하고 뭐 빼야 돼? 교사권 빼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곱하기가 0이 나오면 보통은 곱이 0이 아니다로 푸는 게 보통은 좋아. 근데 100%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100%가 아닌 얘를 몇 개 내가 써드릴게. 아예. 곱이 0이 아니다로 푸는 게 좋은데 곱이 0이다라고 나왔을 때 그냥 이대로 푸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3개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일단 가장 표본이 되는 거. 곱이 0이 나왔을 때 진짜 바꿔서 푸는 거. 얘를 갖다 얘 1번이라고 쓸게. 얘 1번. 자, 주사위를 갖다가 3번 던진대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눈을 A, B, C라고 넣을게요. A, B, C. 자, 그래 놓고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A-B 곱하기 B-C가 0이 될 확률 구하랍니다. 곱하기가 0 나왔죠. 곱하기가 0. 이럴 때는 그냥 여사건이 편해. 자, 아무리 여사건이 편하더라도 틀은 자꾸 가. 전체 경우수. 주사위를 3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A, B, C의 전체 경우수는 6개, 6개, 6개니까 6의 3승. 자, 그 다음에 특정 경우수 딱 써놓으시고 곱하기가 0이 나오면 보통 선생님이 여사건을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여사건 딱 쓰는 거예요. 여사건. 딱 씀과 동시에 밑에다가 양재 샤넬체로 이거 딱 1 마이너스 이거 딱 써놓고 눈에 보이게 옆에다 붙였어. 나 쭉 풀다가도 계속 보이지. 자,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는 A-B에 곱하기 B-C가 0이 아닌 경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사위 눈은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지. 6가지네. A 6가지. B는 이 새끼랑 다르면 되죠. 왜? 곱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A하고 B가 다르고 B가 C하고 다르다야. 그럼 A가 6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B는 이 새끼가 나온 거 하나 피해서 나와야 되니까 5가지지. 그 다음에 C는 또 누구랑 달라야 돼? B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럼 몇 가지야? 5가지잖아. 그냥 나오잖아, 이렇게. 보통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이게 훨씬 더 빠르다고. 됐지? 이게 여사건의 경우수예요. 눈 커진 사람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써드릴게요. A가 B랑 다르고 and B가 C랑 다르다. 그럼 A 6개, B는 얘랑 다른 5개, 그 다음에 C는 또 얘랑 다른 5개.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라면 1 딱 쓰고 216분의 6 곱하기 25 지워서 36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고. 36분의 얼마? 11. 괜찮지? 보통은 좀 쉽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100%가 얼마나 좋겠냐 이게. 100%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를 갖다가 이제 씁니다. 안 되는 경우. 자, 두 번째 예제를 갖다가 얘 1번이라고 썼죠. 얘 2번.
자, 주머니 안에 1부터 9까지 9개 서로 다른 지금 공이 있답니다. 자, 여기서 순차적으로 3개를 뽑아가지고 3개 선택해서 A, B, C라고 이름까지 붙일 거야.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은 조합인데 거기에다 A, B, C 이름을 부여하는 거니까 순열이지. 자, 이렇게 A, B, C를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역시 곱하기가 0이다. 쟤랑 똑같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여기 내용은 안 썼지만 사실 옆에 거랑 차이점이 전혀 없잖아. 얘도 곱해서 0일 확률. 얘도 뭔지 모르는데 곱해서 0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이제 들어갈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B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C. 아까는 분명히 그냥 A, B, C가 그냥 똑같이 개수가 다 1인 형태로 나왔고 뺄셈이 나왔잖냐? 근데 이렇게 앞에 배수가 이렇게 다르잖아. 특히 이럴 때는 그냥 푸는 게 더 빨라. 신기하거든요, 이게. 배수가 곱해졌을 때라고 썼는데 배수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꼴이 곱에서 0이 나올 때. 이때는 그냥 분류해서 푸는 게 더 빨라요. 일단 표시해 놓으시면 돼. 배수가 곱해진 게. 자, 그럼 이럴 때는 아까처럼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랑 교사권을 빼는 방식이 더 빠르다고. 이때는 직접 분류라는 게 더 좋아. 직접 분류. 여사건 하고 싶은 사람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자, 첫 번째 1번. B가 2A랑 같은 경우. 두 번째. B가 4C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교사건. 그래서 이 새끼 두 개는 더하고 얘는 뭐 하셔야 돼? 얘는 빼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B가 2A랑 같대. 일단 순서상을 맞춰야 되는데 A 기준으로 세는 게 빨라? B 기준으로 세는 게 좋아? A에 무조건 배수가 곱해져 있는 걸로 숫자를 갖다 카운팅을 해야지 빨리 끝난다. 자, 그럼 1부터 9까지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까지만 되지. 그래서 A가 일단 4가지야. 그럼 A가 4가지가 나오면 B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응돼서 한 가지 그냥 나오죠. 그래서 A, B가 4가지라고 봐도 되고 A 4가지, B 1가지. 이때 조심해야 돼.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가 B가 2A랑 같은 경우야. 그럼 C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그럼 몇 가지라고 해야 돼? 9가지야? 아니, 뽑아가지고 A, B, C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근데 A하고 B가 일단 하나씩 결정됐을 거 아니야. 그럼 C는 몇 가지 남아? 7가지라고 해야지, 7가지. 아니, 9개 중에 하나씩 쳐줬으니까 7개 남는 거 아니야? C 7가지.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 자, 마찬가지로 B가 4C랑 같은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A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일단은 B하고 4C가 같으려면 C는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1, 2, 2가지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B는 역시 1가지. 그럼 A는 당연히 몇 가지? 7가지. 자, 여기 살짝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건 나중에 조금 다시 한 바퀴 돈 다음에 문제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여기서 3개를 선택해서 A, B, C 순서대로 지금 주는 거거든? 근데 C를 먼저 줘도 되냐?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A, B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 C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순서를 거꾸로 해도 항상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게 A고 두 번째 게 B고 세 번째 게 C라고 하더라도 C를 먼저 주고 나머지 B하고 A를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표시는 해놔. 순서 바꾸어도 OK라고 써오세요. 까꿀로 한 거 아니야. C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B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A를 결정해도 상관이 없어. 이걸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연수를 만드는데 100의 자리부터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1의 자리부터 배열하는 경우랑 경우수가 어때요? 똑같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했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사건. 교사건은 내용을 갖다 쓰는 게 좋겠네요. B가 2A랑 같으시고 and B가 4이랑도 같아야 돼요. 여기는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C 기준을 먼저 해보시면 돼요. C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거에 의해서 B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A도 그냥 결정되지. 그래서 요거는 경우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입니다. 2가지. 조금 안 보이는 사람은 요거 추가해서 써놔. B가 2A랑 같으시면서 얘가 4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장 큰 C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얘를 갖다가 2를 갖다 없앤 게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건 B 자동으로 결정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는 2가지는 2가지. 됐니?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어디 갔죠? 전체 경우수 안 쓰고 왔네 막. 급했어. 야, 이 전체 경우수 안 쓰고 왔네. 전체 경우수는 9개에서 3개를 갖다 뽑아가지고 A, B, C한테 배열하니까 이렇게 3팩토리얼. 대체 몇 가지니 이거? 9, 8, 7. 이거 분해. 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28가지. 일단은 숫자 형태로만 써드릴게요. 28 더하기 14 빼기 2. 이게 답이야. 됐지? 직접 분류하는 게 얘가 더 편해. 자, 여기서 끝이면 안 되지. 이게 하나 더 씁니다. 여섯 건도 되긴 돼. 근데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저기 킬러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저기 몇 년 전이더라?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과 킬러로 나왔어. 29번. 작년에 애들이 전사했던 문제니까 잘 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됩니다. 오, 중복조합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의미 아닌 정수? x, y, z. 순서상을 만든대. 자,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이때 x-y, y-z, z-x. 얘가 0이 될 확률을 갖다 구하세요. 이게 문제였어요. 주관식 29번이었으니까 이게 아마 P 더하기 Q 값 구하세요. 그 문제일 거예요. 이게 공포의 문제지. P 더하기 Q 값. 곱이 원본이 기억이 안 나요. 곱이 0이 아니다로 나왔나? 여기가 아니다 같은데? 아니다 했던 것 같아. 생각해봐 이게. 곱이 0이 아니다가 나오면 그냥 푸는 게 좋지 않냐? 또 헷갈려. 곱하기가 0 나왔을 때가 곱이 0이 아니다로 푸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 얘도 0이다로 푸는 게 빨라. 예외 두 번째 거야 이게. 어이씨 뭐지 얘는? 여기는 다 1인데. 아까 앞에 이 새끼는 여기 배수가 달랐잖아. 그렇다고 치고 얘는 사실 아까 첫 번째 봤던 거랑 별 차이점이 없어요. 이게 x, y 다 하나씩인데 합이 나와 있는 경우야. 합이 나와 있는 경우. 첫 번째 아까 예를 들었던 주사위를 갖다 3번 던졌을 때
세 개가 아까 x, y 뺀 거랑 y에서 z 뺀 게 0이다가 나오면 0이 아니다로 푸는 게 좋다라 그랬지. 그때 6개 그다음에 b가 이렇게 했고 아까 바로 풀었었잖아. 이때는 합이 딱 일정하지가 않고 그냥 막 나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가 막 앞에 거랑 다르기만 하면 되지. 뭐 합은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새끼 합이 딱 어떻게 돼 있어? 합이 정해져 있어 10으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거를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겠어. 예를 들어 요거 가릴게. 주사위 눈이라고 쳐봐. 주사위 눈. x 몇 가지? 6가지지. 주사위 눈이라고 쳐봐. 그럼 y는 이 새끼 빼고니까 5가지지. 그 다음에 z는 y랑도 달라야 되고 누랑도 달라야 돼. x랑도 달라야 되니까 이게 4가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문제도. 뭐만 없으면 이 새끼 없어야 된다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못 풀어요. 골 때리지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다 써놔 이제. 저것만 없으면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게 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합이 일정. 이때는 그냥 곱하기가 0이다라고 푸는 게 더 빨라. 얘도 곱이 0이다라고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얘가 더 낫다라고 써놔 이렇게. 킬러기 때문에요. 곱이 0이라고 푸는 게 더 낫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이게 곱이 0이 아니다라고 풀면 이건 날 셉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럼 보자고. 얘는 좀 틀을 맞춰서 써드릴게요. 아까 선생님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전체 경우수. 일단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을 일단 만들어 봐야겠네. 그럼 3H 12지. 그럼 더하고 하나 빼니까 12C 12고 12C 2가 되니까 66까지네요. 이렇게. 자, 특정 경수. 합이 저렇게 일정할 때는요. 곱이 0이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사건 써야 된다고. 이 새끼의 여사건을 써야 돼. 0이다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사건을 갖다 이용해서 0이다로 풀 거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이거 쓰고 가야지.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보면 풀어가지고 다 맞았는데 안 빼서 틀린 애가 최소 100명은 된다. 내 손 5개 걸어. 5손가락. 진짜 100명은 넘어. 100명은. 그러니까 일단 반드시 이거 써놓고 그다음 이제 계산 들어가야 돼. 자, 여사건을 바꿀 텐데 여사건을 바꾼다는 얘기는 성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3개와 곱해서 0이면 도대체 케이스가 첫 번째 x하고 y가 같은 경우 나오지. 첫째 써야죠. 두 번째 y랑 z가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째 이게 칸이 옆으로 갈게. z랑 x가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중에 또 두 개가 막 같은 거, 3개 같은 거 다 따져봐야 되잖아. 3개가 같은데 합해서 10이 나올 수가 없죠. 끝이야. 교사권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9 이렇게 나오면 그럼 못 풀죠 복잡해서. 그렇게 내면 틀리란 얘기야 그냥 틀리란 얘기고 이렇게 나눴을 때 맨 끝에 가서 원래 교사권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교사권이 x하고 y가 3개가 같을 때잖아.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3x가 어떻게 10이 나와. 그래서 이게 생기지 않게 보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푸는 게 낫다고. 이렇게 0이다라고 푸는 게 좋다고. 0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겁나 빨리 풀려. 봐봐. x하고 y가 같대. 이거 갖다로 놓으면 되죠. 그럼 2x 더하기 z가 10인 경우수 구하시면 돼.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카운팅하는 게 빠르다고? x. x가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함? 5까지 가능하지. 몇 가지야? 6가지. x가 6개, 거기에 대응되는 y는 같은 거 1개. 그 다음에 z는 더해서 10이 나오는 그 무조건 1개. 야, 그럼 이거는 y하고 z가 같은 경우는 해볼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뭐랑 같을까? 아니, 위에 거랑 똑같잖아, 구조가.
y가 될 수 있는 게 0부터 5까지는 얘도 6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z하고 x가 같으니까 2x 더하기 y가 10이라 얘도 똑같이 앞에 거랑 같이 6가지 이렇게 되죠.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 생각을 하기가 미리 이런 걸 숙지를 안 해놓으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막 10분 동안 낑낑대고 막 그냥 막 풀다가 에이씨 그냥 풀어볼까 하다가 그렇게 찾는 거예요 보통. 일단 이렇게 찾았잖아. 그러니까 막 흥분하면 안 돼. 여기서 막 6이니까 막 18가지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쓰고 틀리면 안 된다고? 66분에 18 딱 쓰고 그냥 바로 재수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 이래서 빼라고 이게. 이 정도 풀다 보면은 흥분해가지고 틀려 분명히. 딱 써놓고 보고 이래서 빼야지. 66분에 66에서 18 빼면 얼마야? 44인가요?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48. 그러네요. 48이네요. 11분에 답이 19 맞아요. 19요. 자, 요 정도. 그래서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거 비슷한 걸 다 정리를 할 텐데 일단은 뒤에 3단원이 너무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좀 심한 내용을 좀 땡겨갖고 몇 개 설명한 거야. 그리고 나올 때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디 보자. 문제가 어느 걸 풀어볼까?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한 개만 풀어볼게요. 한 개만. 자, 196번 풀어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는 읽어봤을 테니까 남자 4명하고 여자 4명.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물어보는 애 있어서 여학생 4명하고요 남학생 4명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막.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 근데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복제 인간이면 같을 수 있는데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 이런 건 다른 거야. 자, 4명 4명을 갖다 여기에다가 일단 요거 빼면은 딱 8칸이지. 여기다가 배열을 할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대. 일단 적어도 나오면 100%는 아니지만 일단 여사건 의심해보라 그랬지. 일단 틀부터 잡아야죠. 틀 전체 경우수 8명을 막 깔아. 그럼 8팩토리야. 확률 계산할 때 전체 경우수 값이 클 때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이거 계산한 애들 있다. 근데 어떻게 외우고 나도 못 외우는데 6회까지는 외우시는 거 나쁘지 않아. 720. 그럼 거기다 7 곱하고 8 곱한 거 쓰지 말고 어차피 확률이니까 지워지지 않겠냐 분모 분자가. 내비두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내비두. 자, 그 다음에 특정 경우수 원래 구하셔야 되니까 특정 경우수가 적어도 2명. 두 명의 이웃. 그럼 적어도 2명이 이웃하는 건 2명이 이웃해도 되고 3명이 이웃해도 되고 4명이 이웃해도 되잖아. 이거 구하는 게 빠를까?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는 게 빠를까?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는 게 빠르지. 그래서 일단은 여사건을 갖다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썼으면은 일단 여기다가 딱 일단 써놓으시고 크게.
자, 여사건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럼 요 그림을 보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남학생이 이렇게 앉으면 바로 이웃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건너뛰어 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남학생이 처음에 여기 앉았다면 이 새끼 안 되고 이렇게. 이것도 안 돼. 자동으로 그냥 형태가 딱 정해지지 이거. 이렇게 앉는 경우밖에 없어. 또는 남학생이 이렇게 양 끝쪽으로 안 앉고 가운데 여기에 앉으면은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는 경우밖에 없지. 형태가 딱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죠. 첫 번째 뭐라고 쓸까? 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앉는 경우. 두 번째 아까처럼 양쪽에 이렇게 앉는 경우. 야, 써보니까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단 말은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여학생도 같이 이웃 안 하게 되네 자동으로. 자, 하여튼 문제는 남학생이라고 나왔으니까 남학생이 앉는 형태를 가지고 일단 나눴어. 자, 그럼 일단 먼저 조건이 남학생이 붙어 있으니까 남학생 4명을 이 자리에다가 한 명씩 배열하는 경우 수 4팩토리얼이지. 그 나머지 4자리에 자동적으로 여자를 또 한 명씩 앉혀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고 남녀를 다 앉혀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곱의 법칙 써서 4팩 곱하기 4팩 이렇게 되시네.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표시한 4자리에 남학생이 앉아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고 뭐야 똑같네. 여학생은 남은 4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고 역시 곱의 법칙 써서 4팩 곱하기 4팩. 딱 써놓고 마지막 쓸 때는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1 마이너스 8팩분의 4팩 곱하기 4팩이 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2 곱하면 되지 그냥.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이렇게 이런 거 잘 하셔야 돼. 여기 4팩하고 이 새끼 지우면서 8, 7, 6, 5 이거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값 나오면은 그 값을 이제 숫자로 이제 바꿔가지고 24. 요렇게 곱하면 48이지. 48하고 한 방에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 마이너스 35분의 1이 돼서 35분의 34가 답이네요. 70을 곱하면 이제 68이 나오는 거고 재수한 애들은 어떻게 풀었다고? 재수한 애들은 답이 2가 나왔겠지. 2가. 그래서 깔끔한데 답이 야 이렇게 답이 나오나? 딱 보고 답안지 딱 보는 순간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늦어요. 대성원 가야 되겠지.